있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각 지점에서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먼저 살펴볼 그 증권사를 좀 보죠. 이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입니다. 이 주식 70, 현금 30% 비중으로 설정이 좀 됐고요. 그리고 동부증권 강릉지점의 포트폴리오 주식 30, 현금 70% 비중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은 주식 70%, 현금 30% 비중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요. 세 지점 모두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진성 PB입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주식 70, 현금 30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종목들도 변화가 없는 건가요? 네, 종목 크게 변화는 주진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러자면 롯데케미칼, 경남제약,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CJ오쇼핑,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5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를 하신 그 이유, 포트 전략부터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우려 어제 이제 간밤에 좀 해소가 되면서 거래소 쪽 양호한 흐름 전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 여건이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기존 포트폴리오 좀 유지하면서 실적 좀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포트를 일단 좀 유지를 하면서 오늘 좀 지켜보고요. 또 이제 사실 지금은 좋지만 설이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거의 트랙 레코드를 봤을 때 설을 앞두고 사실 시장이 그렇게 뭐 기조적으로 강하게 올라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화 이렇게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았는데요. 일단 큰 변화 없이 일단 좀 지켜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락 나오는 종목 있죠.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뭐 세무조사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에 급락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 뭐 차익 실현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세무조사 이슈가 나왔을 때 보통 종목들이 뭐 쭉 밀려서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장중에 좀 조정받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뭐 최근에 일단 실적도 워낙 잘 나왔었고요. 밥캣이라는 이제 자회사가 향후에 다시 뭐 IPO 이슈도 해외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로 이렇게 좀 하락을 봤을 때 오히려 좀 밑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이슈가 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한 10,000원 초반이나 뭐 이 정도까지 좀 밀린다면 오히려 좀 비중을 좀 더 늘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중 조정으로 지금 끝내주는 모양이고 21선 부근에서 좀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보셔도 개인적으로는 좀 좋을 것 같고 만에 하나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양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오늘 유가 반등세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롯데케미칼도 한 1%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위쪽으로 더 보시는 거죠? 케미칼은 이제 뭐 단기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숨고르는 국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숨고르고는 있지만 유가가 올라갔을 때 주가는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유가 상승기에 가장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화학기업이다라고 지금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트로케미칼 업체 중에서는 가장 좀 좋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전망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다. 유가가 올라갈수록 그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고 롯데케미칼은 좀 중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침없는 종목이 한국항공우주 조용하게 우상향의 이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한 2% 가까이 오르네요. 자, 이 종목도 코멘트 제시를 해주시죠. 예, 계속해서 이제 뭐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주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 오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파트 헬기 동체 공급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최초로 에어버스 날개 설계 승인권을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런 뉴스 플로우들은 향후에도 올해는 계속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종목 관련해가지고는 좀 꾸준하게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오쇼핑까지 좀 보죠. 상당히 좀 지루합니다. 지금 오늘도 소폭 내림세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종목 교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이제 홈쇼핑 종목들 중에서 뭐 GS홈이나 CJ오쇼핑이나 뭐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업황들 좀 많이 좀 업황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이제 다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GS홈쇼핑이 사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CJ오쇼핑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무거운 느낌이 좀 분명히 들기는 듭니다. 다만 23만 원대 매물대가 좀 두껍게 있는 종목입니다. 11월 달에 하락하고
작년 11월에 하락하고 반등 나오고 다시 밀리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이 매물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최근 흐름 자체가 바닥권은 꾸준하게 좀 다져주고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이런 지루한 국면이 좀 지나면 주가는 의외로 좀 큰 폭으로 상승 한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보유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편입 관심주로 새롭게 보고 계신 그 종목이 있으십니까? 지금 뭐 제가 코멘트 따로 넣어놓지는 않았고요. 지금 계속해서 뭐 현대 글로비스 지금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주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수급 영향을 좀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권에 두고 있는데 설 연휴 이후로 한번 좀 편입해볼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수 가격을 어느 정도나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이제 글로비스 최근에 뭐 25만 원 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25만 원 밑에 가격이면 사실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일감 몰아주는 상황이 좀 되면서 회사가 기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5만 원 밑에 정도 가격이면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가격이다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윤석 과정도 이 현대 글로비스 제시를 했는데 매수 가격이 24만 원 정도였고요. 지금 이 김진석 PB도 현대 글로비스 관심 있게 보고 있다. 25만 원 밑에서는 좀 담아보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좀 제시가 됐네요. 자, 지금까지 김진석 PB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